안녕하세요. 투가리TV의 가솔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큰 목화 농장 커비 스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커비 스테이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8만 헥타르의 커비 스테이션, 나머지 한 곳은 세인트 조지 지역의 13,000 헥타르의 농장이 있는데 저는 8만 헥타르인 농장인 커비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커비 스테이션은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차로 서쪽 내륙으로 약 7시간 떨어진 디람분디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부터 이곳 망긴다이에서 처음 목화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망긴다이 농장을 팔고 이곳 투움바에 농장을 새로 사서 지금은 투움바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커비 스테이션 농장의 총 면적은 8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약 1.3배입니다. 실로 대단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로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리게이션 팜랜드는 8만 헥타르 중 약 27%인 2만 2천 헥타르, 전체 면적인 2만 4천 헥타르인 마포구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단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터 스토리지, 즉 물 저장 댐입니다. 여기 커비 스테이션 지도를 보면 연두색 표시는 이리게이션 팜랜드, 즉 농업 용수 공급이 가능한 밭, 하늘색 표시는 물을 저장하는 댐인데 이 가운데 메인 댐의 면적만 확인을 해도 9,700 헥타르, 약 150 헥타르인 에버랜드의 64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땅은 드라이랜드,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작물을 재배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커비 스테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어떻게 서울만한 크기의 땅에 정지 작업을 했을까요? 커비 스테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은 데즈 스티븐슨이라는 광산업자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스위치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이곳에는 현재는 더 이상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과거 1970년대에는 이곳이 석탄 광산이었습니다. 데즈 스티븐스는 이곳에서 광산과 토목공사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중후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목공사 노하우와 자금력으로 이렇게 큰 대형 농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행한 이 토목공사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커비 스테이션 위치는 홍수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호주의 지형 특성상 내륙 쪽에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이 빠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은 내륙 여러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는데 커비 스테이션 위치도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커비 스테이션에 밭만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홍수 피해 때문에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커비 스테이션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구색 지역 주변에 둔덕을 만들어 감쌌습니다. 농장 전체를 둔덕으로 감싼 것은 아니지만 44,700 헥타르, 광주시보다 약간 작은 면적을 둔덕으로 모두 감싸고 있어 홍수로부터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 외곽에 홍수로 인해 물이 내려오면 둔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해 물이 자연스럽게 농장 안에 있는 댐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커비 스테이션은 46만 메가리터의 워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홍수로 물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농장 옆에 강에서 물을 펌핑해 댐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지도에서처럼 커비 스테이션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의 면적만도 9,700 헥타르 이상입니다. 댐 깊이를 3m로 가정한다고 해도 약 2만 8천 메가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만 전체 인구가 1일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수만 헥타르의 밭을 평지로 만들고 만 헥타르의 땅에 댐을 만들고 광주시만한 크기의 땅을 둔덕으로 모두 감싸는 토목공사. 말은 쉽지만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첫 창업자의 마이닝 사업으로 인한 토목 공사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보통 호주 이리게이션 팜은 개발할 때는 두세 대 정도의 불도저로 토목 공사를 하는데, 데즈시의 경우는 그의 여러 불도저를 커비 스테이션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보통 불도저 한 대가 토목 공사를 하면 앞쪽 블레이드에서 흙이 양쪽으로 셉니다. 하지만 데즈시는 불도저 세 대를 일렬로 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흙이 옆으로 새는 양이 한 대로 작업할 때와 세 대로 작업할 때 서로 같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3배가 아닌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호주의 대부분 땅은 한국과 틀리게 땅을 파도 큰 돌이 많지 않아 토목 공사 작업을 하는 데는 분명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물기를 내는 방향, 즉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리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 그리고 수십 대의 불도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 실로 대단한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비 스테이션의 목화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약 25만 베일 이상의 목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자료는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만 베일로 잡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시즌이라면 이보다 더 수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물이 없다면 1베일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베일이란 모카를 수확한 후 공장으로 모카를 옮기고 거기서 가공이 끝난 후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모카를 말합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포장이 되어서 모카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네모난 것 한 개 227kg입니다. 그리고 현재 1베일의 가격은 600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매출 금액이 연 1억 2천만 호주 달러, 약 하나로 1천억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카는 여름 작물로 겨울에는 보통 밀을 심습니다. 그럼 여름 작물 모카 1,000억에 겨울 작물인 밀, 밭이 아닌 짜투리 농장 땅에서 기르는 소 수입까지 합하면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만드는데 필요한 직원 수가 몇 명일까요? 농업은 일손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의 변동이 시즌별로 크기 때문에 커비 스테이션도 100%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 컨트랙터, 즉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는 그런 농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지역 컨트랙터에게 일을 일부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총 정규 직원이 55명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기업의 정직원은 55명. 큰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산업으로 알려진 벤처기업, IT 기업이라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말, 곡물 농사는 이제 소수의 능력 있는 농부들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커비 스테이션은 데즈 스티븐슨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오너가 중국 기업과 호주 금융회사입니다. 왜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오너가 바뀌는 과정도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는 시간 관계상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비 스테이션의 규모가 커서 몇 천억이라는 돈이 오고 간 것이지, 농장을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인수하는 방법은 큰 농장이든 작은 농장이든 방법적으로는 틀릴 것이 없습니다. 분명 농장 투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영상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저희 농장 목화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은 약 한 달 정도 예상하는데, 그때까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커비 스테이션의 인수 과정 영상은 목화 수확이 끝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목화 수확 현장을 쇼츠로든 아니면 짧은 영상으로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